낱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가 보이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아파트, 어떤 분들은 자전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주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보이겠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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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샀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샀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합의를 통해서 팔고 사는 겁니다. 그쵸?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빌렸다. 빌렸다. 빌렸다는 것은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봐보세요. 이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됩니다? 그럼 쌀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쌀을 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매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사든가 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옷을 샀습니다. 어때요? 파는 사람이 샀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도무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뭘 통해서 살아간다? 합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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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빌렸다 빌렸다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렇죠? 합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앞으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갑, 을, 병, 정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갑이 있고요. 갑이 여기 보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네. 일단 이 아파트를 우리는 주택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네요.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다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아파트, 이 주택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됩니다. 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반대가 뭐죠? 동산이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9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99조에 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의 정착물 가장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토지하고 건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나 건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 갑이 부동산 주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쓰자면 누가 이 건물 주인이냐, 누가 이 땅 주인이냐, 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주인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자라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자는 이 자기 소유 물건을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부동산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입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네요.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지 고민하다가 시가보다, 즉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 4억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의 결심을 우리는 의사를 결정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음의 결심, 이걸 의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밖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갑이 이 아파트를 시세는 5억인데 내가 4억에 팔겠다라고 의사를 밖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의사 표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즉 매매를 하자라고 의사를 표시했죠. 그리고 이 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가가 5억인데 시세가 5억인데 4억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겠다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여기에서 갑은 을과 만나서 팔고 사는 것 매매라고 하잖아요. 팔고 사는 것을 매매다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자라고 뭐 했냐면 청했으니까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응했으니까 이걸 승낙의 의사표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매매가 되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즉 합치가 됐기 때문에 매매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합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 있죠. 일상생활. 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의사표시의 합의, 의사표시의 합의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의 합의 있잖아요. 이 의사표시의 합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름을 하나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고요. 이건 분필이고요. 그렇죠? 이건 분필 지우개고요. 이건 칠판이고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을 붙여둠으로써 편리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의사표시의 합의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 합의를 뭐라고 할 것인가 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이름을 계약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약.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 팔고 사는 거니까 매매고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간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의사표시의 합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간다. 의사표시의 합의,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하는 거죠? 계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계약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살아가면서